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의 베테랑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 그러니까 지금 오늘 20일이면 이제 자민당 그 총재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내각제니까 그 집권당 총재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비판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시바 시게루 그 간사장이죠. 예, 자민당 간사장이 지금 선거에 나왔지만 지지율에서 뭐 거의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뭐 경제도 지금 그 굉장히 의외로 좋고 해서 의외로 그 일본 젊은이들이 그 일본의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지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아베가 좀 강하니까 외교 안보에 어떤 뭔가 좀 기대하는 바도 많고 한다고 해서 뭐 지금 이변이 없는 한은 삼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상황 그리고 일본 내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한 내용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지난 7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막이 올랐는데요. 이제 오는 20일이면 투표가 실시됩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만큼 이번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여론은 어떨까요? 산케이 신문의 조사 결과 보시죠. 아베 총리가 38.9%의 지지를 얻어서 경쟁자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제쳤습니다. 자민당의 지지층 가운데에서는 무려 3명 중에 2명, 66.4%가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사토 에이사코 전 총리의 재임 기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지율과는 별개로 아베 총리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 스캔들 아직 발목을 잡고 있고요. 최근엔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을 언급하면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과오는 쏙 빼고 아시아의 국가 만들기를 돕고 있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모두 누르고 아베 총리의 독주 체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를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뭐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 총리를 향해서 좀 오만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제 좋게 표현을 하면 정치적인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신감하고 오만감은 다르죠. 지금 아베 내각 지지율이 상당히 보수 그 세력들이 뒷받침을 하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건데 그래도 본인이 자신감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그런 본인도 아마 그런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게 상당히 오만한 걸로 비치는 그런 그 사례도 많습니다. 그 총재 선거 그 대책본부 출범식을 했을 때 거기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사학 스캔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렇고 이제 부인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고 한 상황인데 자민당은 이렇게 외부의 비판이 있을 때 상당히 단결을 하는 게 참 장점이다. 이게 물론 이제 당내에서 어떤 그런 뭐 결속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까지는 뭐 좋지만 이걸 유권자들이 일본 유권자들이 볼 때는 반성의 의미는 전혀 없는. 그렇죠. 저게 무슨 소리하고 상당히 좀 뭐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야당 쪽이라든가 그 일본 언론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폭우 피해가 심했지만 지난 7월 초에 일본 서부가 아주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당일날 밤에 자민당 간부들하고 술판을 거나하게 벌인 모양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관방 부장관이 그걸 또 자랑이라고 자기 트윗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일본 그 양식 있는 사람들 얘기는 더 할 말이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아주 자주 섞인 그런 논평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지금 이게 일본에서는 통용이 되는군요. 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지금 일본 내에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센데 평화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는 2006년에 그 1차 내각 할 때도 그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은 계속
평화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그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패전, 전쟁에 지고 나서 예. 미국 군정이 이제 헌법을 만들었을 때 그 평화헌법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일본에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자위대도 그래서 명칭이 자위대입니다. 예. 군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베는 이게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못마땅했고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의 명분은 그 비정상적인 국가 상태인데 이거를 정상적인 국가로 바꾸겠다. 예. 하지만 사실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전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그런 나라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여론, 뭐 국제사회도 그렇고 일본 여론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지금 아베는 이제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자기 그 개헌안을 내려고 하는데 네. 여기 대해서 그 마이니치 신문이 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38%고 찬성이 20%, 모르겠다는 33%인데 자우전 뭐 반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예. 뭐 아베의 독주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많은데요. 야당이 워낙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의 기대를 하지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론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중국도 보시나요?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예. 자민당이 이번 총재 선거 앞두고 각 언론사에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아베하고 그 이시바 시게루 그 예. 간의 그 격차가 크니까 명분은 두 사람의 그 지지율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지면에 똑같은 사진도 싣고 똑같이 보도를 해달라. 그리고 예전 총재 선거 때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걸 뭐 그 언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재갈 물리려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아베 총리 집권하고 나서 일본의 그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게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그 국제 단체가 지난 4월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일본의 언론 자유가 예. 67위. 67위네요. 네. 이게 아프리카 보츠와나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물론 보츠와나를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예. 그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2011년만 해도 3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40단계 이상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발표된 게 43위로 나왔는데 저희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 그 전에 예. 그 조사한 거에 비하면은 20단계가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이 그 특별 그 자유 보고관이 있는데 작년에 그 일본의 언론 자유를 비판하는 그런 그 보고서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예. 있고 나서 2년 뒤인 2013년에 이른바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거를 그때 뭐 굉장히 반발이 거셌는데 네. 강행을 했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기밀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서 예. 공무원이나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누설하면은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짐작하시겠지만 뭐 명분은 그렇지 않지만 원전 사고 덮으려는 거라는 그 비판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사학 스캔들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아소 일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퇴 압력을 받았고 근데 지금 뭐 아베 총리는 전혀 뭐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소 부총리 이 사람은 이제 2008년부터 9년까지 그 이미 총리를 했습니다. 예. 일본은 소위 회전문 총리라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재무성 이제 재무장관이고 이제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데 예. 재무성에서 이 사학 스캔들 문제가 커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문서를 슬그머니 고쳤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하고 일본 야당에서 아소 쫓아내라. 예. 뭐 계속 압박을 하는데 끄떡이 없습니다. 지금 교도통신보도 어제 보도를 보면은 이번 3선에 성공을 하면은 내달쯤에서 이제 개각을 할 모양인데 예. 그때도 아소는 뭐 유임될 거란 관측이 뭐 많은 겁니다. 뭐 아주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아소가 그 파벌이 자민당 내 파벌이 굉장히 큽니다. 예. 2대 파벌인데 그 소속 의원이 59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정치를 하려면은 아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뭐 막말도 많이 했는데요. 네. 뭐 그 재무차관이 그 여기자 성희롱을 했는데 성희롱이 무슨 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번 그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그건 좀 너무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볼품없는 비행기 이제 북한 비행기입니다. 예. 무사히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것으로 물론 기대는 한다. 하지만 도중에 떨어진다면은 하도 시시해서 얘기거리도 안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한 나라 부총리가 할 수 있는지
네, 아베 총리만큼이나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 부총리가 아닐까 또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가 그래도 아소를 감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반사이익인가. 총알바지 역할도 하는 거 아니냐. 자기한테 몰리는 비난이 좀 분산하는 효과도 좀 즐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글쎄 뭐 얘기네요. 본인은 뭐 거기에 뭐 아니라고 하겠죠. 네,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능력도 좀 짚어보자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집권 초기부터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일본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를 좋아하는 이유 물어보니까 국제 감각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썼는데 그 나프타하고 미중 그 무역 마찰 그 예. 다음 타겟은 일본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죠. 거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면서 지금 일본 지도부하고 관계가 참 좋다. 예.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일본이 많은 돈을 내야 할지를 얘기하는 순간에 그 관계가 깨질 테니까 두고 봐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25일 날 예. 이제 아베가 이제 삼선이 되면은 이제 유엔 총회 참석하고 그때 이제 또 정상회담도 하고 예. 골프까지 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일본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아주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이 와중에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6월 초에 미일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했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진주만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살벌한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런 얘기 없다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이 상당히 몰리는 입장인데 일단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미국 주류의 그 어떤 그 일방주의 그 언덕을 아베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걸 좀 덮으려는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후쿠시마 사고의 뭐 원전 사고 이후의 얘기는 뭐 진짜 한참을 해도 예. 많을 영화로 텐데.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럼요, 정도면. 그럼요.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아까 특정비밀보호법 말씀드렸는데 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이 지난 5일인데요. 그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일본 후생성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수습에 투입됐던 50대 노동자가 예. 2차례 정도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고 그리고 죽었다. 그걸 사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흘렸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그 특정비밀보호법에 보면은 그런 건 누설하면은 10년 처벌받죠. 징역형인데 예. 지금 일본 후생성이 이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덮으려고 지금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 일본이 도쿄 하계 올림픽을 예. 여는데 IOC가 그 일본을 선정했을 때부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럼요. 아베 그 이른바 청정 올림픽 덮어주는 거 아니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쿄하고 지금 후쿠시마가 한 200km라고 일본은 멀다 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원전 그 방사능이 안 가는 건 그럼요.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좌우지간 진실은 덮어지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